안녕하십니까. 불펜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삼민호님이 한국 야구의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투수들의 연투 문제 혹은 혹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사실 제가 정한 것도 우리 삼민호님이 정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 불펜의 두산 베어스 팬 콘치님의 간곡한 아주 간절한 요청으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는데요. 근데 주제를 선정할 때는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주제에 대한 선수들의 연투 기록을 보니까 이건 좀 혀를 내두를 만한 기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엔 좀 가볍게 사람들도 좀 가볍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요. 사실 오늘도 짧게 다룰 거긴 한데 사실 길게 말하고 길게 말하자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 얘기긴 합니다. 네. 네. 일단 가장 큰 이슈가 된 건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나온 기록인지 사실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김호준 선수가 4연투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국 야구에 지금 현대 야구에 있을 수가 있는 연투 기록일까요, 이게? 이게 재밌는 게 4연투를 두 번 하니까 기록에는 3연투 두 번으로 나오더라고요. 4연투 한 번 하니까 왜냐면 3연투니까. 그래서 지금 김호준 선수는 3연투를 두 번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시즌 KBO에서 가장 3연투를 많이 한 선수가 진해수 선수입니다. 맞아요. 롯데의 지민수 선수인데 이 선수가 5번 3연투를 했어요. 근데 벌써 김호준 선수는 지금 시즌에 20%도 안 지났는데 벌써 2번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좀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투의 문제를 화살이 돌아간단 말이죠, 화살이. 근데 화살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냐? 그 선수를 연투를 시킨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지금 팀 성적, 팀의 어떤 경기력보다 이승엽 감독님은 굉장한 화살을 맞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어떻게 보냐면 작년에는 이승엽 감독님이 투마카세라는 신조어를 개발해낼 만큼 불펜에 과부하를 걸었던 건 결국 선발이 못 버텨줬고 외국인 선발들이 일찍 다 나자빠졌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올해는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선발이 퀄리티 스타트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불펜 운영을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산 불펜의 작년 기록을 보면은 의외로 막 70이닝, 80이닝 소화한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승엽 감독 관리 잘하는데 야 작년에 두산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았는데 와일드카드 보내면 이승엽 명장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기록을 얘기할게요. 작년 두산 불펜은 한 시즌 역대 최다 등판 628회라는 신기록을 수입했어요. 정말 많은 이닝 피칭했고 그리고 지금 두산의 핵심 자원 불펜인 중 하나인 이병헌 선수. 이병헌 선수가 작년 65.1이닝을 소화했는데 등판한 경기가 77경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1이닝은 공을 10개 던져도 못 잡는 게 1이닝이고 공을 3개만 던져서 잡을 수 있는 게 3이닝이에요. 1이닝이에요. 그렇죠. 공을 3개만 던져도 잡을 수 있는 게 3이닝. 공을 막 20개 던져도 1이닝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불펜한테 중요한 거는 이닝 수도 중요한데 등판 경기 수가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사실 등판하기 위해 준비해서 몸도 풀어야 되고 했던 그 모든 자체가 투수들에게는 누적된 피로인 건데 작년 이병헌 선수는 77경기를 등판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KBO 경기가 144경기잖아요. 절반 했네. 이병헌 선수는 절반은 한 번씩은 나옵니다. 거의 제가 볼 땐 야수예요, 이 정도면. 웃을 일은 아닌데 대단한 네. 기록이라 웃음이 나는 겁니다. 네. 그 보면은 작년에 또 두산이 연투 기록이 140회로 최다예요. 연투 기록이 140회. 연투 기록도. 예. 거기에 최다 연투가 또 결국 아까 말씀하신 이병헌, 그 다음에 홍건희, 이영하, 최지강, 김태견, 김강률. 결국 핵심 불펜이잖아요. 그 핵심 불펜을 매일 썼다는 겁니다. 이승엽 감독님은 이 부분 때문에 두산 팬분이 화가 났는데 그리고 김태견과 이영하가 또 3연타를 2번씩 한 적이 있고 3연투를. 근데 최근에 경기에서 저는 깜짝 놀라는 걸 봤어요. 이 감독님이 선발과 불펜의 벽도 무너뜨리네. 왜냐하면 김유성 선수가 3일 뒤에 선발인데 오늘 불펜 투입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단기전에서나 볼 수 있는 투수 운용이잖아요. 단기전이나 아니면 막 진짜 외국인 선발들 다 나가고 어떻게든 해야 될 때, 그러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왜냐면 선발 투수 준비하는 루틴 중에 불펜 피칭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쵸. 가끔 물론 그 불펜 피칭을 그 경기 와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시즌 중에 그래도 한두 번은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거를 벌써. 그것도 김윤성이라는 이제 막 어린 선수에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선수를 왜 선발 로테이션 도는 선수가 오늘 갑자기 불펜에 나오지 않은 순간 이제 이승엽 감독님에 대한 이 두산 팬분들의
분노와 원망은 이제 하늘에 다다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명분도 없는 거예요. 왜 선발이 없지도 않아요. 그리고 로테이션이 돌아가는데 투수를 이렇게 쓴다. 이승엽 감독님은 이제 김호준부터 어떤 김유성 선발을 불펜으로 나눠 쓰는 것까지 정말로 불펜 운영에 대한 답변은 팬들에게 내놔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승엽 감독이 저희 삼성주 레전드 출신이었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겠습니다. 선수 이승엽은 저희 벽화에 남겨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두산 감독 이승엽을 보자면은 물론 과거에도 뭐 김성식 벌떼야구로 뭐 성공하면 좋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투마카세라 불리는 이유 자체가 일단은 그 코스 요리가 아니라 오마카세인 이유가 일단은 자기 맘대로 냅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훨씬 더 메뉴가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한 것처럼 연투도 최다 신기록을 기록했고 역대 불펜 최다 등판이라는 신기록도 기록했던 거는 이승엽 감독이 정말 불펜 운영에 있어서 선수들을 막 다루는 지표다라고 좀 맞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옆에서 조금 어떤 통제나 이런 통계를 가지고 뭐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이승엽 감독님이 투수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거 좀 재미있어요. 어리니까 못 던져도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잘 던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팬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거 보고 어린 투수들을 못 던지게 하는 건 당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팬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상황을 뭐 저희가 대안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승엽 감독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대안을 드릴 수 없는데 문제 제기를 정확히 하는 건 현대 야구에 이런 과부하 걸리는 불펜 야구를 2년째 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두산이라는 팀의 불펜진, 투수진들의 자산을 많이 깎아먹는 감독님의 운영이 될 거라 생각하고 두산 팬분들의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다른 팀 팬으로서도 충분히 10분 이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제가 배찬승 선수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 달아줬는데 이병헌 선수도 구속 되게 잘 나왔어요. 150 나왔을 때 봤는데 작년 시즌 보니까 되게 그 148, 149 평균 구속이 148, 149 이렇게 계속 9월까지 가다가 그러니까 8월까지 가다가 갑자기 9월부터 구속이 144, 143, 142, 144, 143 이렇게 확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그 전까지만 한 두 달 전만까지는 해도 148, 147, 149, 150을 던지던 선수가. 근데 분명 불펜 투수의 구속 조화는 이런 혹사 우려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네. 어쨌든 이런 두산의 혹사를 보니 이 팀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이분 역시 두산의 피가 흐르는 분인데 전 두산 감독, 현 롯데 감독 김태형 감독님입니다. 야, 김태형 감독님도 투수 어마어마하게 쓰십니다. 벌써 시즌이 10%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도 한 15% 됐나 이제? 3연투가 5번입니다. 많이 정말 많은 선수들. 네. 네. 그리고 지금 정철원 선수가 벌써 연투가 5번이에요. 3연투도 1번이고. 그러니까 정철원 선수는 트레이드 될 때 본인은 이걸 알았을까? 이렇게 쓰일 거라고 알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어린 선수죠. 정현수도 벌써 연투가 7번입니다. 3연투 2번이고. 그러니까 정현 선수가 경기에 비해서 이닝 수는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 봤을 때 하겠지, 자원 원포인트니까 할 수 있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공 3개 던지나 공 10개 던지나 맞아요. 공 20개 던지나 똑같아요. 불펜 투수한테 부담은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김태형 감독님도 지금 많은 불펜을 쓰고 특히 연투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이 감독님은 저는 조금 이승엽 감독님하고 결이 다른 게 이 감독님은 김태형 감독은 그냥 야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뭐 또 이런 느낌의 연투예요. 이분은 작년에 가장 2연투가 많은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롯데 김상수 선수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3연투를 했던 선수는 5번으로 롯데 진해수 선수예요. 롯데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사실 나이가 많기 많죠.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팬들이 혹사를 해도 좀 흐린 눈으로 봐요. 나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어린 선수들이면 막 어떻게 하겠지만 근데 나이 많이나 어르나 똑같은 혹사는 똑같은 겁니다. 지금 김태형 감독은 사실 상습범이에요. 사실 정말 이 혹사의 상습범이고 지금도 정철원 선수, 정현수 선수, 박지인 선수, 김강현 선수 정말 많은 이닝을 부담하고 있는데 롯데가 지금은 어떻게 정말 안절부절하게 막 정말 모든 전력을 끌어모으면서 좋은 성적을 이제 최근에 올렸는데 저는 롯데가 이 생각을 해요. 김태형 감독이 이 선수들을 초반에만 쓰고 정말 소모하고 돌아오는 선수가 있나? 뭐 진해수, 김상수 아니면 어린 뭐 전미르, 뭐 이민석, 진승현 이런 선수들이 돌아오나? 이렇게까지 이 선수들을 초반에 이렇게 소모해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롯데 불펜은
지금 나온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추가로 돌아올 자원을 생각해도 이 선수들의 어떤 뎁스를 채워줄 만큼의 여유는 없고 오히려 저는 이 선수들이 더 부담되는 게 구승민 선수의 부진이 이쪽에 부담을 더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태형 감독님은 이승엽 감독님은 일단 초임이고 일단 첫 팀이라 모르겠는데 저는 김태형 감독님이 이미 이런 야구에 익숙하신 분 같아요.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기에 익숙한 감독님이라 이런 선택도 굉장히 어떤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가 팀을 운영하는데 늘 있었던 선택들. 근데 이게 선수들에게는 과부하가 되고 부담이 되고 팬들에게는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만약 이렇게 해서 지금 리그 1위를 한다 라면 이게 묻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김태형 감독은 두산 시절 거의 1위를 주로 해왔던 감독이고 솔직히 말해서 타팀 팬을 봤을 때 단기전에선 정말 뛰어난 능력을 보여줘요. 와 갑자기 막 이렇게 운영이 되고 또 선수가 등장하고 와, 잘했던 선수가 또 나오고 또 나올 거야? 또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독특한 운영을 보여주면서 정말 단기전에서는 승부사적인 기질을 보여주면서 정말 강한 팀으로 만들어주는데 이게 144경기를 다 승부사 기질을 발현하다 보니까 그 승부사 기질에 선수들이 좀 남아나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작년에 그렇게 많은 피칭을 했던 김상수 선수나 진해수 선수는 물론 노장이지만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김상수 선수도 사실 어느 정도 폼이 올라오면서 조금 더 선수 생활 좀 더 길게 볼 수도 있는데 작년에 이 선수가 2연투를 23번 했고 또 지겨워. 멀티 이닝을 25번 소화했어요. 그러니까, 자 멀티닝 얘기하면 또 이 감독님을 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연투 뭐 이런 것들에선 조금 자유로운데 이강철 감독님입니다. 이분은 멀티이닝을 또 많이 먹여요 불펜에게. 보면은 박영현, 뭐 김민수, 이런 선수들이 지금 또 이제 뭐 손동현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멀티이닝을 많이 먹었는데 자 근데 이강철 감독에 대한 어떤 투수 운영에 대한 비판은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 많이 안 써 보이거든. 근데 사실 선수들에게 부여되는 이닝은 꽤 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강철 감독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강철 감독은 정말 잘 육성시키고 정말 잘 소모시키고 또 잘 회복시키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보면은 예전에 첫 번째 필승조였던 주건 선수 이 선수 막 홀드아웃까지 하고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이 선수 한 번 부상하고 혹사하고 지금 잘 못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김민수 너 일로 와. 김민수 선수도 홀드왕하고 정말 좋은 성적 보였지만 22시즌 정말 모든 걸 보여주고 23시즌부터 지금 부상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 다음 픽 손동현 선수. 손동현 선수도 재작년 시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작년 시즌 부상으로서 제대로 된 활약을 못했어요. 그 지금 원상현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삼성 라이온즈 팬으로서 김재현 선수 구속이 안 돌아와요. 영입하고 근데 김재현 선수가 멀티이닝 세이브를 이렇게 많이 소화했더라고요. 정말 멀티이닝 많이 세이브하고 있고 지금 박영현 선수도 멀티이닝 세이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전 감히 그런 생각도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박영현 말고 또 누구를 만들려고 박영현을 또 FA 때 어디에 또 어떻게 팔려고 이런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들기도 합니다. 지금 김재훈하고 박영현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유니폼만 다르고 쓰는 방식이 똑같아요. 근데 김재훈이 결국 삼성 가서 구위하락이 분명히 왔잖아. 물론 나이도 반영됐을 수 있어. 박영현 아직 어리고. 하지만 박영현을 멀티이닝 세이브를 아웃카운트 4개 5개짜리 세이브를 자꾸 시키는 건 분명히 이 감독님은 박영현을 마무리 투수로 굉장히 좀 하드코어하게 쓰고 있다는 건 맞고 작년에 박영현 선수가 세이브가 25개인데 멀티이닝이 25번이에요. 다 멀티 세이브는 아닐 거예요. 그치. 근데 어쨌든 물론, 비기닝 경기 물론 막 여러 가지 있었는데 멀티이닝 이 선수는 습관적으로 소화하는 건데 이 멀티이닝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투수들은 이닝 끝나고 쉴 때 가만히 쉬지 않아요. 어깨 따뜻하게 데피고 몸도 풀고 이러면서 이 역시도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예. 똑같은 공을 2개 던지더라도요. 한 이닝에 공을 2개 던진 거하고 멀티 이닝으로 공을 2개 던진 거는 다르지. 피로도가 차이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작년에 걱정했던 게 프리미어십에서 박영현 선수가 홈런 2방을 맞았잖아요. 어린 선수라 구위하락이 이제 리그가 끝나니까 바로 왔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걱정했는데 아직은 잘 던져주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런 좋은 선수들 지금 자연스럽게 가면은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좋은 선수들이 과연 한국 프로야구에서 팀의 성적을 위해 이렇게 소모되는 게 맞는가? 이게 야구라는 스포츠의 필수 불가결한 건가? 아니면은 감독님들이 이 선수들을 결국 이렇게 소모로 쓰시는 건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2018 시즌에 정말 잘 던졌던 불펜 투수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삼성 최충현 선수, 또 한 명은 기아 김윤동 선수. 김윤동 네, 이 선수들은 다 150km도 넘어가는 빠른 공을 던진 선수들이었고요. 굉장히 한국 야구 불펜의 미래라고, 각 팀마다 불펜의 미래라고 평가받았던 정말 좋은 선수들이에요. 최충현 선수가 85이닝을 소화했고요. 김윤동 선수가 82.2이닝을 소화했어요. 근데 김윤동 선수는 그 전까지 누적이 됐습니다. 지금 이 두 선수의 미래가 어떤가요? 현재 모습이 어떤가요? 김윤동 선수는 은퇴했습니다. 그 김윤동 선수 마운드에서 끝났잖아요. 네, 마운드에서 끝났어요. 마운드에서 어깨적 끝났고, 그리고 최충현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 팬스 너무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부활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부활이란 말이 맞나? 이 선수가 돌아올 수 있나? 저는 감히 생각해요. 최충현 선수가 돌아오더라도 다른 스타일의 피칭을 할 것이지, 예전같이 150, 154 뻥뻥 꽂는, 구위 좋은 패스트볼을 뻥뻥 꽂는 선수로서는 돌아오기 힘들 수 있다는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정말 아주 오래 전으로 흘러가도 이렇게 혹사로 일찍 그 프로를 떠난 좋은 투수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롯데 염종석 투수라든지 기아의 한기주 선수라든지, 네, 이런 선수들은 그때는 뭐 혹사 논란 이런 거보다는 그냥 무리를 했네라는 어떤 낭만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아시다시피 염종석 선수 등에 있던 그 어마어마한 칼자국이 저 어깨로 롯데를 살렸다, 뭐 이런 낭만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뭐 배영수 선수 역시 구위가 떨어질 그쵸, 때도 배영수 선수 역시, 네, 배영수 선수. 배영수의 어깨와 우승을 네, 바꿨다 이런 맞아요. 얘기 했잖아요. 그때 낭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프로 야구가 어떤 지금처럼 과학화되거나 체계적이 아니었을 때고, 하지만 지금은 낭만이라는 혹은 투혼이라는 투지라는 이름으로 감싸기에 이런 감독님들의 선수를 과하게 쓰는 부분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한 것 같아요. 한국 프로야구도 이제 많이 발전이 되었잖아요. 예전에 낭만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모습들이 이제 혹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한국 야구의 발전이라 생각해요. 사실 최동원 선수의 감동적인 사연투, 정말 감동적이고 역사에 남는 장면이긴 하지만 최동원 선수는 그걸로 선수의 생명의 반을 희생했어요. 맞아요. 본인의 선수 생명을 투자해서 롯데를 우승시킨 겁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배영수 선수 역시 정말 창창한 미래를 가지고 있었고, 사실 원조 푸른피의 에이스였는데 삼성 라이온즈의 우승을 위해, 삼성 라이온즈의 성적을 위해 본인의 선수 커리어를 희생시킨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사회도 마찬가지로 희생이란 말이 더 이상 아름답게 들리는 그렇죠.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대 야구에서 사실 사연투가 있다는 건 좀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네. 이번에 많이 놀랐고, 지금은 뭐 배영수 선수나 뭐 최동원 선수나 염종석 선수나 이런 아름다운 자기생의 낭만 스토리보다 어쩌면 뭐 오승환 선수나 류현진 선수나 뭐 양현종 선수나 혹은 얼마 전 은퇴한 정우람 선수처럼 자기 관리를 잘하고 굉장히 롱런해서 선수 생활을 잘했던 이런 선수가 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 프로야구도 그런 문화가 정착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요거 한마디 드리고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작년에 200명 이상이 투수 부상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 200명이 붙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가장 큰 선수의 부상의 원인 1번은 구속이었습니다. 구속. 그리고 두 번째는 구종이었습니다. 네, 구종이었고, 세 번째가 바로 얼마나 자주 던지냐의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200명의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고, 거기에 부상 요인 3번이 결국에는 잦은 투구 횟수라는 거였는데, 우리 야구도 이런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좋은 선수들을 더 훌륭하게 키우고, 나아가 국제 무대에서도 지금 우리 이정우 선수가 지금 야수에서 잘해주고 있듯 지금 투수 유망주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마이너에만 있고 좋은 투수들이 미국에까지 진출하고 하는 이런 선수를 키우려면 기본적인 바닥에 우리 프로야구에서 이런 불펜 선수들을 어떻게 쓰는지 확고한 원칙과 과학적 접근이라는 게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삼민호님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선수들 올 시즌 제발 부상 없이 건강하게 시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 선수들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선수들은 플레이어입니다. 선수들의 건강, 부상 이런 것들 꼭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펜의 삼민호님 불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